해외 같은 경우는 뭐 저희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또 잘하는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나는 있죠. 예, 우수 사례 좀 말씀해 예. 주세요. 네네. 뭐 고교 선택제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또 제가 북유럽에 가면 네. 뭐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는 네네네. 한 8학년까지 하잖아요. 네. 그럼 한 1년은 네. 정말 애프터스쿨이라고 하는 이 네네. 약간 학교 후 과정이죠. 네네네. 지금 뭐 방과 후 학교인데 네네네. 근데 학교 바깥에서 1년 정도를 음. 자기 적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아예 그 학교를 학교를 안 다니고요. 네. 아예 학교를 안 다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모두 쉬는 거예요. 네. 쉬고 뭐 더 진도 나가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그냥 나는 가서 음악 좀 해볼래. 나는 가서 축구를 갖고 해볼래. 나는 탁구 갖고 해볼래. 나는 뭐 다른 거 해볼래. 나는 뭐 어학에 집중해볼래. 이렇게 해서 수백 개의 애프터 스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긴 기숙사도 다 갖고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 기숙사에 가서 네. 1년 동안 음악 전문가한테 음악 수업을 듣는 거죠. 네. 나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쪽에서 기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데려다 기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네. 선생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꿈이 네. 이게 내 능력과 내 열정을 바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1년 동안 아이들이 해보게 하는데 네. 그 애프터 스쿨에 네. 전체 한 학년의 30% 이상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 1년을 자기 인생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난 공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의사가 돼야 돼.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죠? 네. 저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좀 더 넓게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또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해보니까 네네. 학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처럼 뭐 99.5, 97.8 뭐 이렇게까지 소수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네네네. 그냥 6학점 이상, 네. 6점 이상, 네. 10점 만점에 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아, 예. 그 정도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이런 네.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거냐면요. 네네. 스웨덴인가 어디서 네. 의사를 뽑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스웨덴인가 덴마크인지 조금 불분명한데 네네네. 의대 학생을 뽑는 겁니다. 네네. 우리는 의대 학생 그러면 전국에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1%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탑이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그 아이들만 가요. 거기는 전체 학생들을 놓고 11%부터 50%까지의 학생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의대 입학 정원이 100명이야. 네네네. 그러면 상위 10%에서 100명 중에 50명을 뽑아요. 상위 10%에서. 네네네. 이 상위 11%부터 30% 사이에서 30명을 뽑아요. 40% 10%요 사이에서 20명을 뽑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상위 10%에 드는 애들과 4위 50% 가까운 네, 애들이 네. 가서 성적을 내고 공부할 수 있겠냐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놀랍게도 이거를 네, 네. 10수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네. 그 나라에서는 네. 실제로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까지의 성적 차이가 네. 의사 자격을 따는데 네. 큰 차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랬더니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기시험 뭐 영어로 되는 원서만 축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의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네. 전문의로서의 수련은 의사가 된다면도 많이 해야 돼요. 네네. 정말 중요한 건 환자들과 소통하는 능력. 아. 네? 네.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 네. 환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네. 진료해내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 하위 20%에서 뽑힌 사람들이 네.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혁명 나오면 인공지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천대학 길병원 네. 이런 데서 닥터 왁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암 진단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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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의사들은 뭘 하느냐?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거 가지고 환자들하고 컨설팅 해주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네, 네. 당신 이 약을 복용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근데 거기는 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을 다 환자들에게 공개해주고 네.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방법에서 이 약을 먹을래, 저 약을 먹을래. 이런 걸 환자가 선택하게 해줘요. 네, 네, 네. 그때 의사가 중요한 거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네. 그걸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네. 그리고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생존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해주고 이게 의사들한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새로운 사례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야 되고 네. 그러려면 대학 입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적이고 네. 훨씬 더 창의적인 학생 선발 방식을 뽑아야 되죠. 네. 대학이 해야 되는 거는 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서울대학이 해야 되는 일은 네. 전국의 상위 1%를 뽑는 게 아니라 네. 1%에서부터 30%, 40% 학생들을 뽑아서 당신들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잘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네. 네. 좋은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애들만 뽑아서 네. 걔네들 그냥 가르칠게. 이게 무슨 좋은 대학이냐는 거예요. 네.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이 돼야죠. 네.